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국민연금의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특징, 그리고 가입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납입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연금의 역사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73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복지연금법이 공포되었습니다만 당시 석유파동으로 시행 자체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8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국민연금법이 공포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987년 12월 1일자로 그 당시에 럭키금성그룹, 현재 LG그룹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많이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만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서 타는 노령연금 외에도 다쳤을 때 장애연금, 또 사망 시에는 가족에게 주는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즉 이 말씀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리하고 고소득층에는 조금 다소 불리하게 연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며 또 확정 급여 방식이라서 내가 내년에 얼마를 탄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연금 고갈 문제는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반드시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지금 같은 공적연금인 군인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듯이, 만약에 국민연금도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 대상은 18세에서 60세의 의무 가입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입 대상을 특성별로 분류해 보면 주로 직장인을 할 수 있는 사업장 가입자죠. 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도 필수인데, 자영업자라든지 농민들이 직접 자기 소득을 자기가 신고하죠. 신고해서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임의 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든지 학생과 같은 분들이 소득은 없지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 이런 여건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임의 가입자로 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노후연금의 그 효율을 올리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우리가 현재 법상은 60세까지 이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60세 이후에 자기가 연금을 타기 전까지, 즉 수령시 전까지 임의로 자기가 계속 더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 연금보험료 책정은 간단히 보면,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의 9%죠. 9%를 했는데, 기준소득 월액이란 것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그 월급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바로바로 정해집니다만, 자영업자들은 임의로 소득을 낮추면 연금 보험료도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해마다 정해지는데
기준은 현재 최저 39만에서 최고 617만 원입니다. 즉 월 소득 이야기인데요. 이것보다 작거나 많아도 상한선, 하한선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실제로는 4.5%를 내죠. 사업자가 이제 그 사용자 즉 4.5%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인 내용입니다만 93년도부터 99년도 3월까지의 그 퇴직금 전환금 제도라는 법률이 있어서 즉 연금보험료 납입을 일부 퇴직금에서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서 충당하는 제도였는데 결국 나중에 퇴직금이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999년 4월로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활용하면 상당히 그 국민연금을 올리는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라고 있는데 추납이라는 것은 추가 납입의 줄임말입니다. 즉 과거에 납입하지 못하였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그 자기 만약에 현재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으로 될 것이고 아니면 A값이라고 해서 A값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 연금 보험료를 내는 그 직장인의 어떤 평균 그 월 소득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로만 우선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연금 보험료 착정 이런 부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 보험료는 그렇게 신고하면 되고요. 납입 기간은 11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에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즉 추가 납입은 쉽게 말씀드려서 과거에 납입을 하다 공백기간을 있다면 그 공백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국민 그 연금 가입이 18세부터 60세잖아요. 18세 예를 들어서 1개월치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안 냈다. 안 내고 뒤에 직장 생활에서 냈다. 그럼 그 10년의 그 공백을 임의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그만큼 약 10년 동안 더 늘어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연금이 상당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납 제도는 뭐 크게 중요한 제도는 아니고요. 약 1년간의 선납을 한다든지 또 50세 이상은 5년 동안 낼 금액에 대해서 선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제도는 큰 의미는 없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납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소득을 일정하게 신고하고 그에 대해서 5년치 선납을 한다든지 그럼 선납했을 때 장점이 뭐냐? 물론 그 선납했는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이자만큼은 할인해주는 혜택이 우선은 있고요. 또 국민 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소득이 많은 해에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보기 위해서 5년치를 한몫 선납하고 그만큼 소득 공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반납인데 이게 이제 가장 또 반납에 이런 그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해야 될 제도입니다. 자, 맨 위에 말 보면 반환 일시금을 수령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여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는 것. 말씀이 좀 어렵죠. 예, 이 반환 일시금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이 말에 이해를 하실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10년이 넘어야지 연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뭐 8년, 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 사람이 그냥 바로 이어서 다른 직장을 가진 게 아니라 뭐 다른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8년치, 9년치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이자를 보투쳐서 주죠. 그게 이제 반환 일시금인데 그때 받은 반환 일시금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공단에 그 반환 일시금을 반납을 하면 물론 이자를 가산하여서 반납해야 되고요.
그 반납하게 되면 과거에 8년, 9년 기간이 내 가입 기간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시점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이 상당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소득 대체율이 약 70% 됐잖아요. 그러다가 뭐 50, 60%, 50%, 지금은 뭐 이제 4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반납하면 과거 시점에 만약에 90년대 그 당시에 자기가 일했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한다면 소득 대체율 70%로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얘기가 어렵습니다만 국민연금 특성별로 분류해 보면요, 연금으로 받는 것과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일시금 받는 것 있다 그랬죠. 자, 연금으로서는 이제 노령연금이 있고요. 그 노령연금을 좀 뜯어보면 기본연금이 있고, 부양가족에 있다면 부양가족이 포함된 금액을 이제 노령연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노령연금을 받을 분이 뭐 황혼 이혼을 한다든지 뭐 중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게 배우자와 함께 나눠야 하는 분할연금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알아둬야 할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치면 장애연금,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시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반환일시금이 있고요. 반환일시금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사망일시금은 예를 들어서 임금수급자가 사망을 했는데 유족연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유족을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그 더 먼 측까지 확장하여 일시적인 사망일시금으로서 지불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도 많았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요약해보면, 자,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되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요. 연금 보험료는 뭐 9%이고 본인이 실제 내는 건 4.5%다. 또 납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추납제도, 선납제도, 이 반납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히 더 이해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은 꼭 활용하여 노후연금의 그 효율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일시금으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제가 강연을 했고요. 이 국민연금표는 내용이 좀 제법 많아서 아마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나누어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